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이 서술형 문제 3개 뭐 풀어보셔라 하고 종료가 됐는데, 이거 정답에 보시면 제가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오늘 이거 설명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있는 거냐면, 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JVM이라고 했던 이 녀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자,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거의 바로 오늘 또 배우게 될 새로운 개념,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또 잡고 계셔야 돼요. 다 놓을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자, 어렵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JVM이라고 하는 얘가 하는 역할을 좀 크게 나눠 볼 건데, 자, 얘는요, 일단 자바로 적힌,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적어서 이 자바 코드를 얘를 실행하면 이 main.java라고 하는 해당 파일을 main.class라고 하는 형태로 얘를 변환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얘가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바라고 하는 파일이 클래스로 변환되는 그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칭합니다. 컴파일 많이 들어본 거죠? 컴파일이 철자가 이거였던가? 철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컴파일. 이게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은 누가 한다? JVM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다. 이 녀석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신인데. 자, 근데 이것보다도 먼저 컴파일을 하는 그 행위보다도 먼저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딱 시작을 하자마자 F12를 누르자마자 가장 먼저 JVM 이 녀석은 뭘 하냐면요. OS. 우리 지금 학원 기준으로 윈도우죠. 전부 다 우리 윈도우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 자, 이 윈도우즈라는 OS가 가진 메모리, 램의 용량의 일부를 JVM이 나눠 받아요. 이 실제 부품으로 착용되어 있는 램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중에, 즉 우리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여기 이렇게 작업 관리자 같은 거 띄워서 보면 메모리가 있죠. 실제로 이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 중에 일부를 이 JVM이라고 하는 녀석이, 야, 나 프로그램 지금 실행해야 돼, 이만큼 나한테 주어라고 해서 일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JVM은 실제 메모리의 영역을 가진 거예요. 이걸 먼저 떼내놓고, 그리고 나서 자바를 클래스로 변환해요. .java라는 이 파일을 .class로 변환을 하며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거치고 나면은 이제 자바 파일은 없습니다. 자바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변환이 된 클래스 파일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클래스 파일 내부를 이제 JVM 스스로가 한번 쭉 읽어요.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이 안에는 변수를 만드는 과정도 있을 거고, 뭐 객체를 만드는 과정도 있을 거고, 변수가 값을 뭐 옮겨 가지는 수업하는 과정도 있겠고, 뭐 출력의 과정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이런 일들을 얘가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일 중에서, 아까 전에 실제 메모리한테 좀 할당, 떼내서 받았던 이 메모리 영역 있죠. 여기에다가, 이 변수는 일로 가, 이 변수는 일로 가, 이 값은 또 일로 가, 라고 하는
얘가 스스로 위치를 나눠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JVM이라고 하는 녀석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코드를 실행하고 컴파일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는 이걸 JVM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무거운 대신에 사람이 쓰기 편한 언어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재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JVM이 할당받았던 메모리의 일부 램한테 뜯어냈던 OS한테 야, 나 이만큼 필요해 라고 해서 내놔 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던 이 데이터 일부 공간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요. 이 세 공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영역들은 각각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 이거는 이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서드 영역이라고.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각각 영역마다 JVM은 이런 변수 너 일로 가, 이런 변수 넌 일로 가, 뭐 이거는 일로 가 라고 하면서 나름의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 규칙들 중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 메서드 영역은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이따가 다뤄질 내용이라 이거는 좀 논외로 치고 스택과 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낸 x라는 변수는 무슨 변수죠? 이건 무슨 변수예요? 지역 변수죠.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역 변수죠. 그러면 얘는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져요?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이 코드를 만나면 만들어졌다가 메인 메서드가 끝이 나면 사라지겠죠. 자, 이거는 메인 메서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 지역 변수는 애초에 그만큼밖에 못 살아 있어요. 스코프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메서드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지역 변수들은요, JVM이 알아서 여기로 보내요. 이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스택 프레임으로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는 10이라고 넣는 거예요. 지금 10이었나요? 20이었나요? 20이군요. x는 20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스택입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 얘는 설명에 써있는 것처럼 쓰레기 값이라는 개념이 통용이 안 돼요. 이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편의상 답안에 있는 설명도 그냥 표기가 되어 있던 건데, 애초에 지역 변수는 이렇게 생겨먹은 지역 변수는 초기화 안 한다고 초기화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정답에서 써있던 게 쓰레기 값인 0이 들어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변수는 스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녀석이 진짜로 저 설명대로 동작을 하려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얘는 이게 말이 맞아요. 지금 그 정답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까 전에 있던 지역 변수랑 얘는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얘는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이고 얘는 메서드 밖에서 클래스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전역이고 그렇죠? 다르죠?
지역과 전역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정답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이라고 했던 이 정답은 일반 변수가 전역 변수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는 정확히 들어맞아요. 왜 들어맞냐면 아까 전에 지역 변수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x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고 값을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x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는 이 전역 변수를 만들게 되는 이 과정은 얘가 아니라 스택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와요. 힙으로. 여기다가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x는 20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 x는 20이라는 녀석은 세상에 존재하려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이 자바 세상에서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전역 변수 x는 20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x라는 변수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돼요? 얘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죠. 이렇게 x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메인 메소드에서 그냥 활용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x를 쓰려면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x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러면 쓸 수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힙에다가 x를 20 이걸 힙에다가 만든다라고 했어요. 클래스 안에 있는 전역 변수는. 근데 이 x는 20이라는 녀석이 진짜로 힙에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결국엔 객체가 있어야 돼요. 객체 없이 x는 20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드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힙에 저장되는 녀석은 객체입니다. 객체가 만들어져야 이 x는 20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이 x는 20이 존재한다는 건 객체가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힙에 객체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저장된 객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소문자 테스트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넘겨받았죠. 그렇죠? 이렇게 리모컨을 들고 있는 이 테스트라는 녀석이 스택에 또 있어요. 변수가 얘는 여기 있고 실제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 여기 x는 20 들어있는 이 녀석은 힙에 있어요.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이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게 돼서 이 연결이 끊기거나 혹은 뭐 다른 객체가 연결이 되거나 해서 더 이상 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없대요. 이 연결선이 없대요. 객체 하나 떨렁이 있대요. 힙 영역에. 그러면 얘는 못 불러낸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객체만 떨렁이 있으면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걸로 봤습니다. 이걸로. 이거는 영원히 똑같은 객체한테 명령할 수 없죠. 만들자마자 이미 끝났으니까 할 수 있는 그게. 자, 이렇게 존재는 하는데 얘를 불러낼 수 없는 이러한 떠도는 객체들 이런 녀석들을 JVM은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녀석을 동원해서 쓰레기 수집가라고 하는 가비지 컬렉터를 동원을 해서 얘가 여기를 한 번씩 청소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떠돌던 녀석들이 이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사라지게 돼요. 자바 내에서 메모리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택은 여기에 이렇게 쌓이면 얘네들이 스코프가 끝나면서 알아서 사라져요. 얘네들은. 근데 힙은 본인이 살아있을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리모컨이 끊어질 뿐인 거지 이 객체는 본인은 계속 살아있어요. 대신에 얘가 정말 끝까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손해만 볼 거니까 의미도 없으니까 힙 영역을 청소할 수 있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녀석을 사용을 한다. 자반에. 그래서 얘가 실제로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라는 단어가 정답에 사용이 된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들었던 이 설명, 그래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도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차분하게 복습을 하면서 그렇구나 정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있다가 배우는 내용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나왔던 쓰레기값, 그 표현은 가비지 컬렉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사실상 그 가비지 컬렉터는 힙 영역을 청소하는 녀석이니까 여기는 청소하지 않습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여기는 못 와요. 스택은 못 오고 여기도 못 옵니다. 오로지 여기만 올 수 있어요. 가비지 컬렉터는. 여기 힙에 존재했던 어떠한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청소해준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두 개를 좀 올릴 건데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연계 있는 문제 아니고요. 그냥 문제입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보면은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 인스턴스 메서드 두 개 실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지? 이것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게요.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되게 간단했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놓고 보면 사람을 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즉 사람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람 객체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 말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한다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정말 간단하게 뭐 몇 번 말해라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 객체 하나 만들어서 그냥 말하다 메서드 실행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다시 풀어보라고 시간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거북이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서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 거북이 객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된 변수 리모컨 사용해서 걷다 수용하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북이 클래스 만들 필요가 있고요. 걷다랑 수용하다 메서드 만들면 되겠죠. 이 안에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출력이니까 넣어주고 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갑자기 왜 이 시점에 풀어보라고 했을까? 자, 이런 건데 자, 이 녀석을 뭐 첫 번째 문제가 됐든 두 번째 문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녀석을 제가 이렇게 안 풀게요. 방법을 좀 아예 뒤틀어 볼게요. 자, 이 문제 상황에서 에러가 있어요. 어떤 에러가 있어요? 거북이 타입이 없죠? 그쵸? 그리고 거북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없어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행을 강제로 해보면 아, 이 녀석은 거북이라고 하는 이 타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거북이 타입 해결됐고 객체 해결됐으니까 이제 메서드가 없겠구나 또 실행을 강제로 해보면은 걷다라는 메서드가 타입 거북이 안에 없어. 수행하다라는 메서드도 거북이 타입 안에는 없어 라고 하니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 에러 상황들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진행을 한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딱 한 개 바꿨어요. 뭐 바꿨냐면 변수 이름.
A 거북이로 되어 있던 녀석을 그냥 거북이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는 에러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요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거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해 라고 하는 에러까지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에러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같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녀석을 잠깐만 주석을 좀 걸어보면 에러 내용 자체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안 바뀌네요. 내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에러 내용 자체는 똑같이 거북이 타입 안에 수행하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퀵픽스를 사용해서 좀 만들어 보면 얘는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거북이 타입을 활용해서 변수 만들고 객체 만들어서 연결했던 이 상황에서는 이 메서드를 만들면 퍼블릭 보이드 걷다가 나와요. 걷다 문제 없죠.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얘가 주석이 걸린 상태에서 여기 퀵픽스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만들면 뭐가 달라졌어요? 퍼블릭 보이드가 아니라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라고 해서 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이 녀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공부하려고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문제를 푼 겁니다. 우리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써져 있던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쓰던 메서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메서드는 그냥 전부 다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특별할 게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이 스태틱이 붙어있는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볼 건데 자, 스태틱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스태틱 이거 그냥 단어 검색해 보면은 정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에이. 여기다가 스태틱 이렇게 입력하면 공전이라고 나왔네요. 왜 공전이 나왔지? 실제로 여기서도 정적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정적인 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인으로 나오는 게 좀 바뀌었네요. 근데 어쨌든 얘는 정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정적은 뭐예요? 정적은 뭘 뜻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움직이는 거. 여기서도 그런 의미의 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동적. 이거는 움직이는 거, 그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정적이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멈춰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지 지금 당장은 되게 혼란스럽고 이게 뭔 소리지? 할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스태틱에 대해서 배워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이 원인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 스태틱 메서드는 일단 의미 자체가 이렇습니다. 객체화 없이 설계도인데 바로 호출 가능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 static void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바로 이 메서드 가져와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했던 그런 녀석은 이 녀석은 클래스한테 점 찍어봐야 아무리 말을 걸어봐야 가져와 라고 못해요. 테스트 1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스태틱이 붙어있는 이 메서드는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실행해서 결과까지도 문제없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일단 스태틱 메서드는 설계도한테 직접 호출 가능, 즉 클래스한테 말 걸 수 있다란 얘기고요. 객체화 없이,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란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를 호출을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테스트라고 하는 이 객체가 존재해야만 테스트 1을 불러낼 수 있는데 이렇게 스태틱이 붙어있는 녀석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스태틱 메서드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한지. 아까 그려놨던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는 메서드 영역이라고 칭했지만 스태틱 영역이라고 적어놓은 이런 곳이 하나가 있죠. 자, 얘는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틱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야 사라져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녀석들과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얘는 F11을 누르는 순간 세상에 태어나고요. F11이 눌러진 결과로 이제 최종적으로 코드 다 끝나고 얘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존재했다가 종료가 되면 그때서야 사라져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뭐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야지 힙이라는 영역에 객체가 생성이 되고 여기 안에 x는 20 이런 게 생겨나고 그다음 이 리모컨을 넘겨받게 되면 그때 이제 스택에 변수가 생겨나면서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딱 시작하면 얘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자, 얘는요. 우리가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쪽에 스태틱 메서드를 생성을 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던 클래스 같은 녀석들도 사실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되면 이 메서드 영역 어딘가에 클래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시작할 때 생겨났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이런 녀석들인데 그러면 얘가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이 스태틱이 붙어있는 스태틱 메서드라는 애는 코드가 실행되는 중에 언제 어디서든 얘는 세상에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코드에 뭐 어쩌고 저쩌고를 엄청 써요. 막 이런 걸 엄청 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그 어디라도 어느 코드 라인이라도 얘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보다는 먼저 살아있겠네요. 세상에. 이미 태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리를 잡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 어떤 코드보다도 먼저 생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게 가능해요. 세상에 존재하니까. 자바 안쪽 세상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된 순간에 이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보세요. 객체를 만들면 이 코드를 지나야만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쵸? 이 코드를 지나야만 객체가 new라는 키워드를 실행해야만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객체는 저 new 키워드가 실행이 될 때 여기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객체라는 녀석이 힙에 생겨난다라고 했으니까 new를 만나야지 힙 영역에 객체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객체는 때려 죽어도 스태틱보다 먼저 생겨날 순 없겠죠. 그죠? 시점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시점. 일단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두시고 자, 이제 인스턴스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코드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 밑에 있는 한 줄의 코드에서 테스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객체를 우리가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종의 객체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다 라고 하면 객체를 만들어야지 생겨나는 메서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클래스를 잘 떠올려 보자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설계도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 테스트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이 객체를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그 객체 안에 테스트라는 공간 그리고 10이라는 값 그리고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만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이거 객체화 없이 못 하죠. 객체 없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녀석들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테스트라는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찍어내야 힙이란 영역에 객체가 생겨나야 이 안에 변수 그리고 메서드 이렇게 그럼 이 리모컨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를 불러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스턴스 메서드고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객체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녀석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이 전부 다 인스턴스였어요.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스태틱이란 말이에요. 스태틱은 변수한테도 똑같습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면 얘는 이제 스태틱 변수예요. 얘를 잘 보시면 스태틱을 붙이자마자 뭔가 변화가 좀 생겼어요. 코드에. 일단 글자가 살짝 누웠고요. 밑줄, 노란 색깔 밑줄 생겼고요. 여기도. 뭐라고 해요? 약간 뭐라고 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얘는 언제 생긴다고요?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얘는 언제 세상에서 만들어져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가 생성될 때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는 그때 세상에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 둘의 생성되는 시점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1이 만들어질 때는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얘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에는 이 녀석은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OX. X죠. 무조건 있죠. 얘는 애초에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그죠?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는 이 녀석을 지금 얘는 뭐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디스. 디스는 뭐였습니까?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디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디스가 세상에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디스가 세상에 존재하려면 객체가 필요해. 즉 인스턴스가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스턴스 없어도 쓸 수 있는 녀석이죠. 테스트는 그렇잖아요. 얘는 그냥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세상에 존재할 거니까.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얘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디스라는 이 녀석, 인스턴스를 조건부로 가져야만 하는 이 녀석을 써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static field, static 변수는 should be accessed in a static way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static 방식으로 액세스해야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는 않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쓸 거면 얘가 static일 이유가 없잖아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this를 그냥 생략하거나 아니면 클래스한테 불러야 돼요. 이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녀석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영역에 어느 시점에 생성되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얘기입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만들어졌다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지니까 그 어떤 지역 변수들보다도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사라질 거고요. 그죠? 전역 변수들 중에서도 인스턴스 변수에 비해서는 먼저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녀석에 비해서는. 그리고 더 늦게 사라지게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 스코프가 상당히 길어요. 얘네들은. 스태틱 얘네들은. 근데 그 긴 스코프 중에 얘네들은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리를 딱 잡고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여기 박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사라지기도 해요.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생성되고 사라지고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프로그램 하나 실행될 때. 근데 이 스태틱이라는 녀석은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로는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지워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여기서 하염없이 내가 사용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 녀석이 스태틱이에요. 이건 메서드 변수 동일. 스태틱이 붙으면 그렇다.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개념이 이런데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테스트 클래스 안쪽에다가 인스턴스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메서드에는
출력문에 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자, 이 코드 제가 이 주석을 풀면 에러일까요? 에러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했던 설명들을 잘 떠올리면서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에러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으세요? 에러가 아닐 것 같다. 한 분. 이거는 에러입니다. 에러예요. 근데 지금 무슨 에러예요? 빨간색 에러? 컴파일 안 돼요. 애초에 안 돼요. 왜?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디스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디스 왜 뭐라고 하죠, 얘? 이거 무슨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는 이미 스태틱 영역에 자리 잡아야죠. 얘가 자리를 잡을 이 당시에 디스는 세상에 있나요? 없죠. 디스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객체화, 인스턴스라는 게 생성이 되면 그때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녀석 디스.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든 적이 없죠. 얘가 세상에 태어날 당시에는 아무리 여기 첫 번째 메인 메서드의 첫 번째 코드로 테스트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써놔봤자 이걸 해서 디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봤자 얘가 실행되는 것보다 얘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고 네 번째 라인을 거칠 때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건데 이 스태틱 메서드는 언제? 그냥 F11 누르자마자. 그럼 누가 빨라요? 얘가 만들어지는 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인이라는 존재, 테스트라는 메서드의 존재를 세상에 부각시킬 때 그때 당시에 디스는 아직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디스를 생략하면 얘 쓸 수 있어요? 디스는 지금 인스턴스 안에 만들어줘야 되는 이 녀석이었으니까 얘는 인스턴스 객체 안 만들었으니 얘가 없어. 그래서 디스 못 써 라고 한 거였는데 그럼 디스를 지금 제가 없앴어요. 문제가 되는 디스를 지웠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변수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무슨 변수라 그랬죠? 전역 변수인데 그 중에서 인스턴스 변수. 그렇단 얘기는 얘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객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디스도 없고 얘도 없어요. 디스나 얘나 세상에 존재하려면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가요? 객체 없는 상태로 이 녀석을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화하지 않은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없으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 5번째 라인에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7번째 라인에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얘보다 먼저 x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x를 만들지 않았어. 근데 x를 쓸 거야. 지금 여기는 이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쓰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상황을 좀 바꿔서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참 이 스태틱 변수는 제가 지금 명칭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 변수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메서드를 이렇게 인스턴스 메서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this를 사용해서 접근하겠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거긴 한데 이 코드는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주석 풀면 얘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에러다? 아니다? 자, 좀 전에 아까 설명드리면서 한번 지나갔던 상황이에요. 이거 경고죠, 경고. 에러가 아니라 경고가 떠요. 노란 색깔. 그렇죠. 이거는 의미가 이래요.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에 얘는 무조건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인스턴스가 필요한 this를 거쳐서 얘를 불러낼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냥 불러 라고 하는 거죠. this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랑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날 부르지 마 라는 거예요. 경고로. 아까 should be accessed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 이거 주석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어디가? 어디가 에러일까요? 그렇죠. 테스트라는 변수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만들어질 당시엔 this가 없는 걸 이런 거죠.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에 존재하고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 시점이 완벽히 이해가 된다면 얘네들 영역까지 좀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this를 제거하면 얘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표현이다 라는 얘기도 좀 아까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스태틱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또 할 건데 시간이 애매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다른 얘기 하나를 먼저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빼고 하나는 스태틱 메서드, 하나는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둘이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냥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테스트 클래스한테 점 찍어서 호출 하면은 결과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코드를 어떻게 써야 돼요? 테스트 클래스에 인스턴스 하나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고 이 인스턴스한테 명령을 해야만 얘한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쓰면 단순 일회용이니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코드를 적어보자면, 일반적인 상황을 따져보자면, 변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고 그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사용해서 누르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럼 이 두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누가 편해요? 얘가 편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랑 따져봤을 때 얘가 편하면 우리 이거 왜 써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얘가 편한데? 우리가 변수랑 객체랑 따져볼 때 단순 줄수 가지고 비교하면은 변수가 더 유리했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얘가 더 유리했지만,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 객체로 관리를 해야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유용하다. 우린 객체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객체 개념 중에 파고 들어왔더니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은 만들어 놓는 것도 뭐 요 안에 만들 수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 별 차이 없고요. 똑같아 보이는데 스태틱이 하나 붙었다고 해서 인스턴스 없이 그냥 막 호출도 되니까 편하니까 이거 되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더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압도적으로 얘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복기를 해보시면 왜 얘를 더 많이 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일까요? 자, 다시 한번. 얘 언제 생겨난다고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딱 만들어지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랬죠. 안 움직이고 지워지지도 않고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은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이 객체가 쓸모없어지면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청소도 되고, 그죠?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워졌다 하죠.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됐을 때 무조건 자리를 잡겠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필요하면 만들어졌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라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힌트예요 이게. 왜 우린 이걸 써야 된다고요? 자, 비슷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스태틱은요, 만드는 것마다 자리를 잡아야 돼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스태틱 변수 메서드 포함해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10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는 꽉 찼죠?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10개 꽉 차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꽉 차 있어요. 그죠?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못 견디니까? 포화 상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냥 객체는 필요하면 만들어졌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할 때 한 3개 만들었다가 하나 필요 없어져서 하나 지우고 2개 됐다가 또 뭐 2개 필요해서 4개 됐다가 3개 필요 없어서 하나 됐다가 만들고 지우고가 반복되면서 10개 안쪽에서 놀 수 있겠네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도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콘솔에 찍는 것과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해서 콘솔에 찍는 것, 이 둘의 실행 속도 차이는 스태틱이 빠릅니다. 빨라요. 근데 얘는 스태틱이 존재할 때마다 존재하는 만큼 메모리는 버거워요. 힘들어요. 포화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도는 와중에 이 메모리라는 게 꽉 차거나 메모리가 넘쳐버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응답 없음 이런 게 뜨면서 프로그램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이 메모리라는 영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다가 뭔가 좀 말을 안 듣는데 했을 때 작업 관리자를 보면 여기가 100%에서 안 내려와요. 그렇게 조금만 유지가 되면 얘는 그 상태로 멈췄다가 결국엔 다운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모리라는 영역을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관리를 할 때 스태틱은 프로그램 시작과 끝 그 사이에서 관리를 못한다 라는 게 단점이죠. 스태틱을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 프로그램은 부하가 커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고요. 존재하는 만큼 메모리가 힘든 거는 단점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스태틱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는 것도 빠르고 개발자가 쓸 때도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이게 많으면 메모리가 힘들어 하니까 이걸 많이 쓰면 안 된다, 남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언제 쓰는가? 왜 써야 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을 담당하는 메서드를 만든다라고 치면 절대로 스태틱으로 안 만들어요. 그런 녀석들은 스태틱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100%다 인스턴스 메서드로 생성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좀 더 그래도 유리한,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봤을 때 유리한 녀석들이 몇 개 존재해요. 그런 녀석들은 뭐냐면 보통 유틸리티 클래스, 유틸 기능들. 여기서 말하는 유틸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했다가 끝날 때까지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에서 누구나 사용하면 좋을 법한 그런 기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해오는 코드, 그런 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 시간과 날짜를 구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사용되다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사용이 되고 끝나기 전에 또 사용이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유틸리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스태틱으로 많이 만들곤 해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 쓰든지 간에 우리가 편하게 그 기능을 불러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 녀석들이, 이 유틸리티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역할이 있으면 안 돼요. 말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기능 자체가 너무 방대한 역할을 가졌거나 아니면 특정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공통적인 상황들, 누가 언제 어디서 쓰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를 원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 자체도 되게 정적이어야 돼요. 특별하게 엄청 동적인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스태틱 메서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같은 거고, 나중에 우리도 써볼 거예요. CRI 프로그램 구현을 해볼 때 유틸리티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써볼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태틱에 관련된 내용들, 장단점,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가, 이것들 말고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파트는 또 다른 스태틱의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